혈압약 먹고 화장실 가다 쓰러진 76세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영호 할아버지예요. 아침에 눈 뜨고 화장실 가려다가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쿵 하고 쓰러지셨어요. 이마를 바닥에 부딪혀서 피가 철철 흘렀고 119가 와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머리를 6바늘이나 꿰매셨어요. 가족들은 혈압약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약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셨죠. 그런데 원인을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약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가 매일 하시던 어떤 습관 하나 때문이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그 원인과 즉시 해결하는 방법 6가지를 전부 공개합니다. 특히 6번째 방법은 의사들도 잘 모르는 건데 이것만 해도 어지럼증이 90% 사라져요. 끝까지 보시면 알려드릴게요. 대한고혈압학회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혈압약 먹는 시니어 10명 중 6명이 어지럼증을 경험한다고 해요. 이 중에서 30%가 1년 안에 낙상 사고를 당합니다. 낙상은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고관절 골절 환자의 20%가 1년 안에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더 무서운 건 대부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긴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잠깐 핑 하는 거 괜찮겠지 이러시는 거죠.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어지럼증 즉시 사라집니다. 약 바꿀 필요도 없고 병원 갈 필요도 없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방법이에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6가지 해결법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5가지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저는 30년간 순환기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매년 2,000명 이상의 혈압 환자를 상담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어지럼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약을 바꿔달라고 하시거나 아예 약을 끊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약이 문제가 아니에요. 생활 습관이 문제인 경우가 90%예요. 이영호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약은 전혀 문제 없었어요. 단지 잘못된 습관 때문에 매일 아침 어지러웠던 거예요. 오늘 그 습관을 바로잡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혈압 관리 정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영호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혈압약을 10년째 드시고 계셨어요. 약 이름은 암로디핀이라는 거였고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한 알씩 드셨어요. 혈압은 잘 조절됐어요. 130에서 140 사이로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어지러운 거예요. 눈 뜨고 일어서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휘청거렸어요. 벽을 잡고 겨우 서 있을 정도였대요. 화장실 갈 때도 벽 짚고 천천히 가셨어요. 한 번은 거실에서 소파까지 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하셨대요. 부인이 얼른 잡아서 안 넘어졌지만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작년 겨울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눈을 뜨고 일어나셨어요. 평소처럼 어지러웠지만 참을만 했대요. 화장실이 급해서 빨리 가야 했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더래요.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나고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었대요. 그리고 쿵 하고 쓰러졌어요. 정신을 잃은 건 아니었는데 몸을 못 움직이겠더래요. 이마가 너무 아파서 손으로 만져보니까 피가 흥건했대요. 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셨고 119를 불렀어요. 응급실에 가서 CT를 찍었는데 다행히 뇌출혈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마를 6바늘이나 꿰매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요즘 어지러운 적 있으셨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죠. 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어지러워요. 그런데 참을만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게 원인이에요.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쓰러지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혈압약 먹는데 저혈압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혈압약은 혈압을 낮추는 약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자기 전에 약을 드셨잖아요. 그럼 아침에 약효가 최고조예요. 혈압이 확 낮아진 상태인 거죠. 거기에 갑자기 일어나면 혈액이 다리로 쏠려요.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어요. 그럼 약을 바꿔야 하나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요. 약은 문제 없어요. 약 먹는 시간만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일어나는 방법도 바꾸셔야 하고요.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했어요. 그것만으로 해결이 돼요? 의사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제 환자 중에 이 방법으로 어지럼증 해결하신 분들 수백 명이에요. 할아버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날 할아버지는 퇴원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들을 수첩에 빼곡히 적으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날부터 바로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아침 어지럼증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2주 후에는 거의 사라졌고요. 지금은 완전히 정상이에요. 그럼 할아버지가 실천한 방법이 뭘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약 먹는 시간을 바꾸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혈압약 언제 드세요? 아침이요? 저녁이요? 자기 전이요?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드세요. TV에서 저녁에 먹으라고 했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자기 전에 먹으면 아침에 약효가 최고조거든요. 혈압이 확 낮아진 상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지럽죠? 최적의 시간은 아침 식사 후 30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침에 밥 먹고 30분 뒤에 드시면 낮 동안 활동할 때 약효가 나타나요. 혈압도 낮 동안 높으니까 그때 약효가 나타나는 게 좋거든요. 밤에는 자연스럽게 혈압이 낮아지니까 약효가 약할 때가 밤인 게 맞아요.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가 있어요. 혈압약을 아침에 먹은 그룹과 저녁에 먹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아침에 먹은 그룹은 기립성 저혈압이 65% 감소했대요. 이영호 할아버지도 약 먹는 시간을 바로 바꿨어요. 자기 전에서 아침 식사 후로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3일 만에 효과가 나타났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처럼 심하게 어지럽지 않더래요. 일주일 후에는 거의 안 어지러웠고요. 주의하세요. 약 먹는 시간 바꾸실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해요. 혈압약 종류에 따라 복용 시간이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약은 하루 2번 먹어야 하고 어떤 약은 저녁에 먹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담당 의사 선생님께 어지럼증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약 먹는 시간을 조정해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두 번째 방법, 일어나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지금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세요? 알람 울리면 벌떡 일어나시나요? 그거 가장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영호 할아버지도 그렇게 하시다가 쓰러지신 거거든요. 의사가 알려준 3단계 일어서기 방법이 있어요. 1단계, 눈 뜨고 침대에 그대로 누워서 30초 기다리세요. 천장 보면서 심호흡 3번 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자는 동안 혈압이 낮아져 있거든요. 갑자기 움직이면 심장이 놀라요. 30초 동안 누워있으면 심장이 깨어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2단계, 천천히 침대에 앉으세요. 그리고 또 30초 기다리세요. 발은 바닥에 내리지 말고 침대 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때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으쓱으쓱 하세요. 혈액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3단계, 발을 바닥에 내리고 30초 더 기다리세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세요. 급하게 일어나지 마시고 벽이나 침대를 잡고 천천히요. 일어선 다음에도 10초 정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걸으세요. 이렇게 하면 총 1분 30초 걸려요. 귀찮다고요? 넘어져서 육반을 꿰매는 것보다 나아요. 이영호 할아버지도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어요. 근데 한번 넘어져 보니까 무섭더래요. 그래서 매일 아침 3단계를 정확히 지키셨어요. 알람이 울리면 침대에 누운 채로 30초 침대에 앉아서 30초 발 내리고 30초 이렇게요. 지금은 완전히 습관이 됐대요. 자동으로 몸이 움직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특히 화장실 급하다고 뛰어가지 마세요.
이영호 할아버지가 바로 이것 때문에 쓰러지신 거예요. 화장실이 급해서 빨리 가려고 서둘렀거든요. 급해도 천천히 가세요. 넘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세 번째 방법, 물을 엄청 많이 마시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수분이 더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혈압약 중에 이뇨제가 있어요.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하는 약이에요. 소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액량이 줄어들어요. 혈액량이 줄면 혈압이 더 떨어지고 어지럼증이 심해지는 거죠.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최소 2리터예요. 500ml 생수병으로 4병이에요. 많다고요? 나눠서 마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아침 식사 전에 한 컵, 식사 후에 한 컵, 오전 간식 시간에 한 컵, 점심 전에 한 컵, 식사 후에 한 컵, 오후에 한 컵, 저녁 전에 한 컵, 이렇게 하면 2리터가 금방 차요. 특히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은 필수예요. 밤새 자는 동안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거든요. 땀으로도 나가고 호흡으로도 나가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면 혈액량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안정돼요. 이영호 할아버지도 물을 잘 안 마셨어요. 목 안 마르니까 안 마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목 마를 때 마시면 이미 늦어요. 목 안 말라도 시간 정해놓고 마시라고요. 할아버지가 휴대폰에 알람을 7개 설정하셨어요. 이 시간마다 울리게요. 알람 울리면 물 한 컵씩 마시는 거예요. 처음엔 화장실 자주 가서 불편했대요.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더래요. 그리고 신기하게 어지럼증이 줄어들었어요. 주의하세요. 신부전이나 신부전 환자분들은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돼요. 심장이나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해서 하루 수분 섭취량을 정하세요. 네 번째 방법, 압박 스타킹을 신으세요. 이거 아시는 분들 거의 없으세요. 압박 스타킹이 어지럼증에 효과가 있어요. 압박 스타킹이 뭐냐고요? 다리를 꽉 조여주는 특수 스타킹이에요. 보통 정맥류 환자들이 신는 건데 어지럼증에도 효과가 엄청 좋아요. 왜 효과가 있냐고요? 일어날 때 혈액이 다리로 쏠리잖아요. 중력 때문에요. 압박 스타킹을 신으면 다리 혈관을 눌러줘서 혈액이 다리에 고이지 않고 심장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줘요. 그럼 뇌로 가는 혈액도 충분해지는 거죠. 미국 심장학회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압박 스타킹을 착용한 그룹은 기립성 저혈압이 무려 50% 감소했대요. 어디서 사냐고요? 약국에 가시면 의료용 압박 스타킹 팔아요. 약사한테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압박 스타킹 필요하다고 하세요. 무릎 위까지 오는 제품으로 사시고요. 발목만 있는 건 효과가 약해요. 가격은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예요. 한 켤레 사시면 6개월은 신을 수 있어요. 언제 신어야 하냐고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신으세요. 누운 채로 신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신고 계시면 돼요. 자기 전에만 벗으시면 되고요. 이영호 할아버지도 압박 스타킹을 신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래요. 특히 외출할 때는 꼭 신으신대요. 밖에서 쓰러지면 더 위험하니까요. 다섯 번째 방법, 식사를 완전히 바꾸세요. 과식하지 마세요. 배부르게 먹으면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몰려서 어지럼증이 생겨요. 한 끼를 적게 드시고 자주 드세요. 세 끼를 크게 먹는 것보다 5끼에서 6끼를 소량씩 먹는 게 좋아요. 아침 간식, 점심 간식, 저녁 이렇게요. 짠 음식도 절대 피하세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오르락내리락해요. 혈압약 먹고 계신데 소금까지 많이 먹으면 혈압 조절이 안 돼요. 국물 음식 드실 때 국물은 적게 드시고요. 김치도 짜니까 조금만 드세요. 카페인도 조심하세요. 커피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렸다가 떨어뜨려요. 혈압이 롤러코스터 타는 거예요. 그럼 어지럼증이 더 심해져요. 하루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은데 2~3잔 이상은 피하세요. 좋은 음식도 있어요. 물 많은 과일을 드세요. 수박, 참외, 딸기 이런 거요. 수분 보충에 도움이 돼요.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도 좋아요.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견과류도 소량 드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요. 하루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이영호 할아버지는 식사를 완전히 바꿨어요. 전엔 한 끼를 배부르게 드셨는데 이제는 조금씩 자주 드세요. 아침 7시 간식, 10시 점심, 12시 간식, 3시 저녁 6시 이렇게 5번 나눠서 드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식후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대요. 자, 여기까지 5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도 효과적이지만 6번째 방법이 진짜 핵심이에요. 의사들도 잘 모르는 비밀인데 이거 하나만 해도 어지럼증이 90% 사라져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발목 운동이에요. 깜짝 놀라셨죠? 발목이랑 어지럼증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엄청 큰 상관이 있어요. 우리 다리에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종아리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수축하면서 다리에 있는 혈액을 심장으로 펌프질해서 올려보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근육이 약해져요. 그럼 혈액을 올려보내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일어날 때 혈액이 다리에 고이면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면 돼요. 방법은 간단해요. 발목 펌프 운동이에요. 침대에 누워서 하는 거예요.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쭉 폈다가 이렇게요. 10번 반복하세요. 그 다음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리세요. 양쪽 다 하면 1분 정도 걸려요. 이걸 언제 하냐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침대에 누운 채로 하세요. 일어나기 전에요. 이 운동을 하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질을 시작해요. 다리에 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쭉쭉 올라가요. 그럼 일어날 때 어지럽지 않아요. 일본 교토대학교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가 있어요. 아침에 발목 운동을 한 그룹은 기립성 저혈압이 무려 80% 감소했대요. 약도 안 쓰고 돈도 안 들고 1분만 투자하면 되는데 효과는 엄청난 거예요. 이영호 할아버지한테 이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할아버지가 반신반의하시면서 해보셨어요. 다음 날 아침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발목을 위아래로 10번 돌리기 10번 하셨대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는데 신기하게 전혀 안 어지럽더래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죠. 이게 뭐라고 이렇게 효과가 있어? 그날부터 매일 아침 하셨어요. 지금은 습관이 돼서 눈 뜨면 자동으로 발목을 움직이신대요. 이 방법은 정말 효과적인데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병원에서도 잘 안 알려주거든요. 간단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해보세요. 내일 아침 눈 뜨면 침대에서 발목 운동 1분만 하세요. 효과 바로 느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혈압약을 임의로 끊지 마세요. 어지럽다고 약을 그냥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혈압이 확 올라가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어요. 약 조절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하세요. 둘째, 술을 절대 마시지 마세요. 술은 혈압을 요동치게 만들어요. 처음엔 올라갔다가 나중엔 떨어져요. 혈압약 먹고 술까지 마시면 어지럼증이 2배로 심해져요. 낙상 위험도 엄청 높아지고요. 셋째, 사우나나 찜질방 가지 마세요. 뜨거운 곳에 있으면 혈관이 확장돼요.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사우나 끝나고 일어날 때 쓰러지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넷째, 무리한 운동하지 마세요. 갑자기 헬스장 가서 무거운 거 들거나 빠르게 뛰면 안 돼요. 혈압이 급격히 변하면서 어지럼증이 올 수 있어요. 가볍게 걷는 정도가 좋아요. 다섯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이 확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화내거나 놀라거나 하면 혈압이 불안정해지거든요. 심호흡하고 명상하고 취미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그럼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이런 증상 있으면 즉시 병원 가세요. 첫째, 어지럼증이 30분 이상 지속될 때요. 잠깐 핑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빙빙 도는 것처럼 느껴지면 위험해요. 둘째, 의식을 잃었을 때요.
어지러워서 쓰러져서 정신을 잃었다면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셋째,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이 같이 올 때요. 이건 심장 문제일 수 있어요. 즉시 119 부르세요. 넷째,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말이 어눌해질 때요. 이건 뇌졸중 증상이에요. 골든타임이 3시간이니까 바로 응급실 가세요. 다섯째, 어지럼증이 점점 심해질 때요. 처음엔 가끔 그러다가 매일 그러고 하루에도 여러 번 그러면 원인을 찾아야 해요. 이영호 할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완전히 좋아지셨어요. 약 먹는 시간을 아침 식사 후로 바꾸시고 3단계로 천천히 일어나시고 물도 하루 2리터 마시시고 압박 스타킹도 신으시고 발목 운동도 매일 하세요. 이제는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대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전혀 안 어지럽고 화장실 갈 때도 문제없고 외출도 자유롭게 하세요. 가족들이 제일 좋아하신대요. 혼자 넘어질까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안심이래요. 할아버지도 자신감이 생기셔서 친구들 만나러 다니시고 등산도 가신대요. 물론 무리하지 않게 천천히요. 이마에 꿰맨 자국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걸 보면서 매일 조심하신대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72세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혈압약을 5년째 드시는데 점심 먹고 나면 항상 어지러웠어요. 낮잠을 자려고 누우면 천장이 빙빙 도는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집에만 계셨어요. 외출이 무서웠대요. 밖에서 쓰러지면 어쩌나 싶어서요. 시장도 못 가시고 친구들도 못 만나시고 점점 우울해지셨어요. 그러다가 병원에 오셔서 저한테 상담받으셨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알려드렸어요. 약 먹는 시간 바꾸기, 천천히 일어나기, 물 많이 마시기, 압박, 스타킹, 신기, 식사, 조절하기, 발목 운동하기 이렇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2주 후에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정말 좋아졌어요. 어지럼증이 거의 없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특히 발목 운동이 정말 효과적이더래요. 아침마다 하는데 일어날 때 전혀 안 어지럽다고요. 지금은 혼자 시장도 가시고 친구들도 만나신대요. 작년에는 1년 내내 집에만 있었는데 올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혈압약 먹고 어지러운 이유는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즉시 해결하는 방법 6가지. 첫째, 약 먹는 시간을 아침 식사 후로 조정하세요. 의사와 상담 필수예요. 둘째, 3단계로 천천히 일어나세요. 누워서 30초 앉아서 30초 발 내리고 30초 이렇게요. 셋째, 물을 하루 2리터 마시세요.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은 필수고요. 넷째,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세요. 약국에서 무릎 위까지 오는 제품 사시고요. 다섯째, 식사를 소량씩 자주 하세요. 짠 음식, 카페인, 과식 피하시고요. 여섯째, 발목 운동을 매일 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침대에서 1분만 하세요. 이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5가지. 첫째, 약을 임의로 끊지 마세요. 둘째, 술 마시지 마세요. 셋째, 사우나 가지 마세요. 넷째, 무리한 운동하지 마세요. 다섯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 방법들만 지키시면 대부분 어지럼증이 해결돼요. 약을 바꿀 필요 없이 생활 습관만 바꾸면 되거든요. 이영호 할아버지도 박순자 할머니도 약은 그대로인데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눈 뜨면 침대에서 발목 운동 1분만 하세요. 효과 바로 느끼실 거예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주변에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어지럼증 경험도 함께 이야기 나눠요. 어떤 상황에서 제일 어지러우신지, 어떤 방법이 도움됐는지 알려주세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건강관리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편안한 삶 TV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